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힘든 일을 겪고 나서 자신도 모르게 만들어 입게 된 갑옷이라는 것에 대해 한번 깊이 들여다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 갑옷을 벗고 어떻게 하면 진짜 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그 길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느낌 좀 익숙하신가요? 다른 친구들은 마냥 해맑게 놀고 있을 때 나는 왠지 어른들 눈치를 살피고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이요. 내 어린 시절은 어쩐지 좀 짧았던 것 같다는 바로 그런 느낌 말이에요. 바로 이 말이 핵심입니다. 주변에서는 아마 어른스럽다, 철이 일찍 들었다고 칭찬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건 진짜 성숙함이라기보단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입어야만 했던 갑옷이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요. 바로 이 갑옷의 존재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입고 있어서 내 살처럼 느껴지는 그 단단한 보호막 말이죠. 지금부터 그 갑옷의 진짜 모습이 어떤 건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아마 이런 말들 평생 들어오셨을 거예요. 넌 참 애어른 같아. 네가 있어서 내가 든든하다. 이게 겉보기엔 칭찬 같지만 사실 그 속에는 나는 내 감정이나 욕구는 좀 뒤로 하고 다른 사람부터 챙겨야 했구나 하는 상황이 숨어있는 신호일 수 있어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보는 내 모습과 실제 내 안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 보여주거든요. 예를 들어 세상이 칭찬하는 강한 자립심은 사실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어서 생긴 극도의 독립성일 수 있고요. 그 침착함은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 늘 주변을 살피는 과잉 경계 상태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단단한 갑옷은 대체 언제,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우리 경험의 청사진이 그려진 곳, 바로 어린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부모화라고 불러요. 이게 뭐냐면 내가 원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돌봐줘야 할 어른이나 주변 환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빈자리를 채워야만 했던 거죠.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모든 경험의 가장 깊은 곳에는 안전기지가 없었다는 사실이 있어요. 안전기지라는 건 무슨 일이 있어도 괜찮다고 말해주고 언제든 돌아가서 맘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나 장소를 말하는데요. 이게 없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지키는 유일한 사람이 되어야만 했던 거죠. 그리고 이건 그냥 얘가 예민해서가 아니에요.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거든요. ACE라는 연구를 보면 어린 시절의 힘든 경험들이 말 그대로 우리 뇌를 바꿔놓는다고 해요. 위협을 감지하는 편도체라는 부분이 항상 켜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안전한데도 뇌는 여전히 혹시 위험하지 않을까 하면서 계속 주변을 스캔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과거에 나를 지키기 위해 만들었던 이 생존 기술들이 어른이 된 지금 내 하루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까요? 어릴 때는 나를 살게 했던 그 방법들이 지금은 오히려 나를 좀 힘들게 하고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혹시 인간관계에서 늘 먼저 다가가다가 어느 순간 이제 그만해야겠다 하고 딱 멈춰본 적 있으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 뇌는 사회적으로 거절당하는 고통을 마치 뼈가 부러지는 것 같은 실제 물리적인 고통이랑 똑같이 받아들인대요. 그러니까 연락을 멈추는 건 무심해서가 아니라 정말 아프기 싫어서 나를 보호하려는 뇌의 본능적인 방어 작전인 셈이죠. 다른 사람들은 잘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당신에게 집이라는 공간은 그냥 건물이 아니라 어쩌면 평생 처음으로 가져보는 나만의 안전기지일 수 있거든요. 모든 게 내 뜻대로 통제되는 유일한 곳이죠. 그런데 누군가 온다는 건 그 예측 가능한 안전함이 깨지는 거니까 불편함을 넘어서 어떤 위협처럼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심리학에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말이 있어요. 계속 반복적으로 실망을 경험하면 뇌가 아예 고통을 피하려고 기대를 안 하는 쪽으로 길들여진다는 건데요. 생일에 무덤덤한 것도 비슷한 거예요. 괜히 기대했다가 또 상처받을 바에야 그냥 아무 날도 아닌 것처럼 지내는 게 낫다. 이렇게 수년에 걸쳐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터득한 방법인 거죠. 지금까지 나를 지켜준 이 갑옷, 정말 고마운 존재지만 사실은 이게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입고 있는 것만으로도 내 모든 에너지를 갉아먹고 나를 세상과 단절시키죠. 이제 그 갑옷 때문에 내가 치르고 있는 진짜 대가가 뭔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 슬라이드를 보면 이 상황이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바로 알 수 있죠. 세상은 나의 이런 모습들을 슈퍼파워라고 칭찬하지만 그 뒤에는 정말 큰 대가가 따라와요. 독립적이라는 칭찬 뒤에는
아파도 누구에게도 도와달라는 말 한마디 못하는 외로움이 있고요. 책임감 있다는 말 뒤에는 단 한순간도 마음 편히 쉬지 못하는 탈진이 숨어 있는 거죠. 이 문장이 참 마음 아프면서도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어요. 이걸 어른화 편견이라고 하는데요. 아이가 힘들다고 떼쓰지 않고 혼자서 모든 걸 다 해결하면 어른들은 편하니까 칭찬을 해줘요. 결국 나를 지켜주지 못했던 바로 그 시스템이 내가 보호가 필요 없는 척 행동하니까 오히려 상을 준 셈인 거죠. 자, 하지만 여기까지 갑옷에 대해 충분히 이해했다면 이제는 그 너머로 나아갈 시간입니다. 진짜 강인함과 살아남기 위한 생존 기술을 구별하고 이제는 진짜 나를 향해 나아가는 길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여기서 외상 후 성장이라는 정말 희망적인 개념을 꼭 기억해야 해요. 힘든 경험이 우리에게 상처만 남긴 건 아니거든요. 그 힘든 시간을 버텨내면서 우리는 진짜 강인함,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더 깊이 이해하는 공감 능력, 그리고 삶의 지혜를 얻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게 다 버려야 할 갑옷은 아니라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단계는 뭔가를 고치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느끼는 거예요. 보호받고 마음껏 놀았어야 했던 나의 어린 시절을 위해서 충분히 슬퍼해 주세요. 그렇게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면 비로소 어떤 건 남기고 어떤 건 내려놓을지 선택할 힘이 생길 거예요. 이 말을 정말 마음 깊이 새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얼마나 유용한 사람인지, 얼마나 책임감이 강한지에 달려있지 않아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도 당신은 그냥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만으로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네, 바로 이거예요. 그동안 나를 지켜주느라 고생했던 그 갑옷, 이제는 없어도 괜찮아요. 당신은 그 갑옷 없이도 충분히 강하고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충분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끝나면 잠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갑옷 전체를 한 번에 벗어던질 필요는 없어요. 그냥 아주 작은 조각 하나, 그거면 충분해요. 내가 이제 그만 내려놓고 싶은 그 첫 번째 조각은 무엇인가요? 그 선택이 진짜 당신으로 돌아가는 아주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